신발도 없이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도 콘크리트도 없던 흙길 위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흙의 감촉, 비 온 다음 날 질척해진 진흙 속을 첨벙첨벙 뛰어다니며 웃어댔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놀 수 있었고 나무 막대기 하나면 온갖 상상의 놀이가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칼이 되기도 하고 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낚싯대가 되어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도구가 되기도 했지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던 여름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있으면 작은 물고기들이 발가락 사이를 헤엄쳐 다니곤 했어요. 그 간질간질한 느낌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산비탈을 굴러내려와 온몸이 풀냄새로 가득했던 오후, 들판에서 메뚜기를 잡으며 해가 질 때까지 뛰어놀았던 그 황금 같은 시간들. 손바닥에 잡힌 메뚜기의 까슬까슬한 다리, 날개를 펄럭이며 도망가려는 그 작은 생명체를 보며 느꼈던 신기함과 경이로움. 겨울이면 언 땅을 밟으며 걸었던 그 아침의 차가움, 여름이면 뜨거운 모래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발바닥이 화끈거렸던 그 느낌들까지도 모두 소중한 추억입니다. 때로는 가시에 찔려 발이 아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모험이었어요. 상처가 나면 침을 발라주거나 어머니가 빨간 약을 발라주시며 호호 불어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수하고 자유로웠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를. 신발 한 켤레 없이도 세상 모든 길을 다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맨발, 그 위로 전해지던 대지의 온기가 지금도 발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시절의 우리들. 자연과 하나가 되어 뛰어놀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이면 골목마다 울리던 저녁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하는 그 정겨운 소리가 들려오면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았지요. 그 종소리는 단순한 시간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저녁밥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따뜻한 메시지였고 하루의 놀이를 마감하라는 자연스러운 신호였어요.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도 우리 일상의 소중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진부령 옛날 이야기, 별이 빛나는 밤에, 젊음의 행진곡, 가요 무대.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듣고 같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애절한 트로트 한 곡에 할머니들은 어깨를 들썩이시며 옛 추억에 잠기셨고 아버지들은 저녁 뉴스 시간이 되면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일요일 오후에 나오던 일요명화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프로그램이 나올 때면 온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는 텔레비전이 흔하지 않아서 라디오가 우리의 유일한 오락이자 정보의 창구였지요. 라디오 속 성우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친숙했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금세 알 수 있었어요. 그 음악 소리를 따라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의 저녁 풍경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집 굴뚝에서나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밥 짓는 냄새가 골목골목 퍼져나가는 그 정겨운 시간. 우리 집에서도 맛있는 냄새가 나겠지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던 그 마음의 설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음악을 배경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 평화로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종소리와 라디오 음악이 만들어내던 그 시절만의 특별한 운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았던 시간의 아름다운 리듬이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던 그곳, 바로 장터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늘어선 노점상들의 활기찬 모습, 사람들의 정겨운 목소리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특별한 소음. 그곳은 우리에게 작은 축제와도 같은 마법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구경하며 걸었던 그 길에는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색색깔 고무신, 나일론 양말, 플라스틱 대야, 떡 냄새가 솔솔 나는 떡방아간.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장터의 냄새는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채소의 싱그러운 냄새, 떡을 찌는 고소한 냄새와 튀긴 기름 냄새가 뒤섞여 만들어내는 그 복합적인 향기.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좋은 냄새는 아니었을 텐데 그때는 그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설렜어요. 장터에 왔다는 신호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할머니가 사주시던 풀빵이었습니다. 동그란 풀빵 하나를 입에 넣으면 퍼지던 그 달콤함은 지금 어떤 고급 디저트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어요. 뜨거운 기름에서 갓 튀겨낸 풀빵의 바삭함, 속에서 터져나오는 파채의 달콤함이 안 가득 퍼지던 그 행복한 순간들. 때로는 붕어빵을 사 먹기도 했는데 꼬리부터 먹을지 머리부터 먹을지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었지요. 떡볶이 한 젓가락, 어묵 한 조각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던 그때의 우리. 매콤달콤한 떡볶이 국물이 입안에서 톡 쏘던 그 맛, 뜨거운 어묵을 호호 불어가며 먹던 그 따뜻함. 지금처럼 다양한 음식이 없던 시절, 그 간단한 간식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별미였습니다.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의 구수한 사투리도 정겹습니다. 이것 봐, 싸고 좋은 것만 골라놨어. 우리 딸 이거 한 개 더 줄게. 하시며 덤을 하나 더 챙겨주시던 그 넉넉한 마음씨. 흥정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도 금세 웃음꽃을 피우던 사람들, 무거운 보찜을 진 채로도 꿋꿋이 걸어다니시던 할머니들의 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보자기에 곱게 싸서 가져간 도시락이 우리의 소중한 점심이었습니다. 김치와 달걀 프라이 하나, 때로는 콩나물 무침이나 멸치볶음이 전부였지만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그보다 맛있는 게 세상에 없었어요. 운동장 한켠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동그랗게 둘러앉아 각자의 반찬을 가운데 놓고 함께 먹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야, 너네 집 김치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가 해준 달걀말이도 먹어봐. 하며 서로의 도시락을 자랑하던 순수했던 마음들. 누구 집이 더 잘 살고 못 사는지 따지지 않고 그저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시절. 가끔 반찬이 부족한 친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교실 곳곳에서 보자기를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자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열어보는 그 순간의 설렘이란, 때로는 좋아하는 반찬이 들어있어서 기뻤고 때로는 싫어하는 반찬만 가득해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김밥을 싸와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고 소풍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만든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펼쳐놓곤 했어요. 흙먼지가 날리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놀고 난 후 마시던 차가운 우물물의 그 시원한 맛도 잊을 수 없습니다. 펌프질을 해서 길어 올린 찬 우물물 한 모금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의 그 시원함이란, 손톱에 낀 흙을 털어내며 교실로 들어가던 오후 창가 자리에 앉아 바라보던 하늘의 높고 푸른 색깔도 지금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학교 급식이 없던 시절, 도시락은 그냥 점심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우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그 마음, 보자기에 곱게 쌓여진 밥 한 그릇에 담긴 그 깊은 애정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정을 키우고 꿈을 꾸고 추억을 만드는 우리만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친구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함께 나누어 먹던 도시락의 따뜻하고 정겨웠던 그 시간입니다.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모여 겨울을 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탄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불빛이 우리 집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었고 그 온기가 방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지요. 바깥은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도 우리가 모인 그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화롯불 위에 고구마를 올려놓고 구워 먹던 그 달콤함이란, 지금 생각해도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구운 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가족들과 나누어 먹던 그 시간의 따뜻함.
껍질을 까면서 나던 그 고소한 냄새, 노란 속살의 달콤함이 입 안가득 퍼지던 그 순간들. 때로는 고구마가 너무 뜨거워서 입에서 뱉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하며 웃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밤이 되면 화롯불에 밤을 구워 먹기도 했는데 까만 껍질이 터지는 소리가 나면 모두들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어요. 할머니는 그 불빛 아래서 바늘에 실을 꿰어 우리 옷을 기우고 있으셨습니다. 돋보기도 없이 침침한 눈으로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기워주시던 그 사랑의 손길. 이 옷 좀 더 입어야 한다고 하시며 무릎이 뚫린 바지를 예쁜 헝겊으로 덧대어 주시던 할머니의 정성. 아버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으시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때로는 경음악이 나오면 작은 소리로 따라 흥얼거리기도 하시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나오면 우리에게 이 가수 참 잘한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일 먹을 반찬을 손질하시며 우리에게 숙제는 다 했는지 내일 준비물은 챙겼는지 물어보셨어요. 그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보살핌이 우리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아껴가며 켜던 전구 불빛 아래서 공부하던 그 시간들, 눈이 아파도 참아가며 했던 그 공부가 지금 우리를 만든 밑거름이 되었어요. 춥고 때로는 배고팠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보다 든든하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고 서로의 이야기와 웃음으로 마음을 녹이던 그 소중했던 시간들. 물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던 가족의 품 안에서 우리는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옆집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우리 집보다 맛있겠다며 부러워했고 반찬이 떨어지면 이웃집 아주머니가 예쁜 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시던 그런 정이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구 집에 경사가 나면 온 동네가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어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도 마치 한 가족처럼 지냈던 그 따뜻한 인정이 그립습니다. 아이들은 온 마을이 함께 키웠습니다. 어느 집 아이든 잘못하면 이웃 어른이 자기 자식처럼 꾸짖으시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 나서서 보호해 주셨지요. 길에서 넘어져 우는 아이가 있으면 그 집 아이가 아니어도 달려와서 상처를 살펴주시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 마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을 날리고 윷놀이를 했고 추석이면 마당에서 강강술래를 하며 밤늦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냈기 때문에 누구든 자유롭게 오가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드물던 시절 한 집에 텔레비전이 생기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마당에 모여 함께 프로그램을 시청했어요. 어느 집 쌀독이 바닥나면 여기저기서 조금씩 보태어주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번갈아가며 돌봐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이웃집 아주머니가 밤새 간병을 해주시고 농사일이 바쁠 때면 품앗이로 서로 도와주었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자는 고사하고 언제 갚으라는 말씀도 안 하시던 순박한 이웃들. 그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라며 자연스럽게 내어주시던 그 넉넉한 마음씨. 동네에 경조사가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왔습니다. 결혼식이 있으면 온 동네 안악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장례가 있으면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상주를 위로했어요. 그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했습니다. 돈보다는 마음이 더 소중했던 시절, 그런 이웃사촌의 따뜻한 정이 우리 모두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하지 않았던 그 시절,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았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이 그립습니다. 팽이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지금 생각하면 단순하기 그지없는 놀이들이었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그보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게 세상에 없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술래잡기를 하며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어요. 겨울이면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여름이면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며
해가 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그 모든 놀이들이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소중한 교육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팽이치기는 특히 겨울철의 대표적인 놀이였어요. 나무로 깎아 만든 팽이에 노끈을 감아서 힘껏 던지면 팽이가 빙글빙글 돌면서 얼음판 위를 미끄러져 갔습니다. 누구 팽이가 가장 오래 도는지, 누가 더 멀리 보낼 수 있는지 경쟁하며 놀았어요. 딱지치기는 봄철의 인기놀이였죠. 색종이로 정성스럽게 접어 만든 딱지로 상대방의 딱지를 뒤집으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딱지를 접는 기술부터 치는 기술까지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온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두 대밖에 없던 시절, 월드컵이나 권투 경기라도 있는 날이면 그 집 앞마당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응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흑백 텔레비전 속 작은 화면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열광했던 그 순간들.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고, 지면 함께 아쉬워하며 위로했어요. 동네에 전축 하나라도 있으면 그곳이 우리의 음악 감상실이 되었습니다. LP판에서 흘러나오는 경음악이나 가요를 들으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남진의 가슴 아픈 사연, 하춘아이, 비 내리는 영동교 같은 노래들이 흘러나오면 어른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던 우리도 어느새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거센 물결이 전국을 휩쓸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고향을 등지며 도시로 향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광산에서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험난했던 그 청춘 시절이 눈에 선합니다. 그분들의 젊은 시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첫 차를 타고 출근하시던 아버지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시락 하나 달랑 들고 나가시던 그 뒷모습에서 온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야근에 야근을 거듭하며 늦은 밤에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시던 어머니의 지치고 초췌한 얼굴, 그 얼굴에서도 우리를 보는 순간만큼은 환하게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꿈이나 행복은 뒤로 밀어두고 오직 자식들을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그 모든 고생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좁디 좁은 새방 한 칸, 화장실도 부엌도 공동으로 써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자식들 교육에 온 정성과 힘을 다 쏟으셨어요. 당신들은 굶어도 우리만큼은 배부르게 먹이려 하셨고, 당신들은 헐벗어도 우리만큼은 따뜻하게 입히려 애쓰셨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음과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던 아버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품삯을 받아오시던 어머니의 거친 손, 그 손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봉투를 받아들고 계산해 보시던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 생활비가 모자라 이웃에게 쌀을 꺼달라고 부탁하러 가시던 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 하지만 그분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믿음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어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분들의 그 고되고 힘겨운 노력과 희생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주었다는 것을 이제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낸 우리 부모 세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없이는 오늘의 대한민국도 지금의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 흙길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들은 어느새 세월이라는 긴 강을 건너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어느새 부모님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얼굴에는 세월이 깊이 새긴 주름들이 패였지만 그 눈 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맑고 순수했던 빛이 남아 있습니다.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속 젊고 앳된 모습을 바라보며 그때는 참 예뻤는데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며 쓸쓸하면서도 따뜻하게 웃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사진 속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청춘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첫사랑의 설렘으로 가득했던 20살의 얼굴, 결혼식 날의 수줍고 행복했던 표정,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감동이 모두 그 작은 사진 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치매로 기억이 가물거리셔도 그때의 추억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할머니들. 그때 우리 동네에는 말이야 하시며 시작되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옛 노래 한 곡만 들어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그때가 좋았지 하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들. 세월은 흘러 외모는 변했지만 그때의 순수한 웃음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고 그때 나누었던 따뜻한 정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것들도 많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그분들을 보며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역사책이고 지혜의 보고이며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풍족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았지만 가진 것은 많지 않았으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넉넉하고 풍족했던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없었을지언정 정신적인 여유로움이 있었고 주머니에 돈은 없었을지언정 가슴에는 따뜻한 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 든든한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흘길에서 맨발로 뛰놀던 순수한 아이 라디오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며 꿈을 키워가던 소년소녀,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 일하던 청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장년.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각각의 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그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풍요로움도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그때의 그 순수함과 소박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간절히 그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지금이지만 그때처럼 이웃과 정을 나누고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고향 마을의 정겨운 풍경처럼 3대가 함께 모여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처럼 그 시절의 모든 기억들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 따뜻한 곳에서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소중한 우리의 역사입니다.